발매는 바로 MG 건담 비다르. 드디어 MG 비다르가 드디어 발매를 했습니다. 철혈의 오펀스 MG가 발매된 게 횟수로 치면 6년 만입니다. 이 19년도 12월에 바르바토스가 출시를 했고 지금 25년 3월에 발매된 거라 정말 횟수로는 6년 만이죠. 그래서 발매 2025년 3월 22일 처음으로 일본에서 출시가 시작됐고요. 한국에는 4월 5일쯤 발매가 됐죠. 가격은 엔가루 6,000엔, 국내 정가 72,000원입니다. 박스 아트는 비다리의 첫 전투를 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양상기들 막 이렇게 막 반파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 이때 뭐 버스트 사벨로 찌르고 날아다니고 막 난리였던데 뭐 그 장면이 멋지게 담겨 있는 모습이고요. 박스 자체는 엄청 얇지만은 않더라고요. 적당한 두께, MG 평균 같은 느낌. 그리고 이번에 발바토스에서 또 이제 프레임이 몇몇 군데 개선 및 교체된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조립과 함께 마킹실도 전부 다 부착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먼저 호일실입니다. 호일실이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게 있어요. 바로 눈 부분인데 눈동자만 부착할래? 아니면 눈 주변에 검은색까지 다 부착을 할래? 선택적으로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눈 주변이나 이런 데 좀 그림자 져가지고 많이 가려지길래 그냥 눈동자만 부착을 시킨 상태예요. 그리고 마킹실입니다. 마킹실 역시 이것저것 부착이 되지만 조금씩 남기도 해요. 뭐 비다르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마킹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군데군데 부착해줄 이런 빨간 색깔의 포인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문의 문양도 있네요. 이런 것도 좀 선택적으로 부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큰 XX 요거는 선택적으로 어깨에다 부착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냥 안 붙였어요. 심플한 편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본격적으로 본품 구성인데요. 먼저 100분의 1 파일럿 피규어 비다르입니다. 파일럿 이름 비다르, 기체명 비다르. 약간 기체와 일체화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특유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가면의 디테일까지 작지만 있을만한 디테일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포즈도 멋지게 잡혀있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포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콕피트 파츠가 두 종류입니다. 두 개 중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 이 위쪽에 보면은 이제 아레아식 시스템 타입 2 발동 전과 발동 후를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발동 후로 이미 조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외장 씌워놓은 상태에서는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따가 프레임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당연히 디스플레이 조인트 하나 들어가 있고요. 교체용 손은 총 4종 들어갑니다. 이제 편손으로 미리 조립을 해놨고요. 무장손, 주먹손까지는 기존에도 있던 거지만 라이플손 한 세트가 추가됐어요. 아무래도 이 핸드건을 쥐거나 해야 하니까 전용으로 추가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검지손가락이 올라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디테일이야 뭐 당연히 좋고요. 공격적인 샤프하고 뾰족한 이런 손가락 끝 멋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으로는 110mm 라이플, 화력으로만 치면 핸드건보다 좋은 라이플입니다. 마킹 실도 조금씩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센서, 클리어 파츠로 해서 멋지게 구현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빛반사용 은박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라이플의 총구도 잘 뚫려 있고 그리고 얇은 총신과 함께 이 탄창 부분은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뺐다 꼈다 하는 게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색깔 다른 부분이 보이나요? 이게 안쪽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프레임을 통해서 이런 데 조그만한 동그라미나 이런 내부 디테일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트리거 같은 경우도 그 프레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도 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좌우로는 수납용 조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 바깥쪽에다가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건 한 쌍! MS 사이즈로 만들어진 자동 권총 형태의 무장입니다. 앞쪽 스커트에다가 내부에 수납을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앞쪽의 디테일부터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어요. 총구도 구멍 아주 잘 뚫려 있고 연사력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막 요격을 하고 그런 것도 보여주죠. 거기다가 마킹 실도 좌우로 하나씩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트리거의 디테일이나 이런 거 제대로 들어가 있고 자동 권총이잖아요. 짠!
실제 장전하듯 이렇게 위쪽 슬라이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연출이나 이런 걸 위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이 위에는 구멍도 뚫려 있기 때문에 약간 탄피 배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요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보다야 확실히. 거기다가 MG가 되면서 좀 두께도 두툼해진 형태거든요. 과거 HG가 거의 프라판 하나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느낌이 약간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MG는 굉장히 느낌 좋네요. 디테일도 좋고요. 그리고 버스트 사벨, 근접 무장이죠. 근데 이제 검신은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 사이드 스커트 양옆으로 3개씩 총 6개의 검신이 수납되어 있죠. 여기서 적당히 하고 싶은 데다 가가지고 이렇게 끼우고 쑥 빼주면 됩니다. 당연히 뭐 스커트 슬라이드 기믹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 보도록 하고요. 손잡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가드 부분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멋지게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버스트 사벨의 검신 부분, 요런 데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끝부분도 샤프하게 조형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죠. 기본적으로는 베는 검이 아니라 찌르는 레이피어 같은 검이죠. 과거 키마리스의 랜스가 떠오르는 그런 형태의 공격 방식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수납되어 있는 버스트 사벨 뿐만 아니라 방금 바닥에도 뭐 있지 않았나요? 분리된 버스트 사벨의 검신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2개는 따로 버스트 사벨에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연출용 검신인 거죠.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각각 스티커를 하나 부착할 수 있는데 이게 버스트 사벨 자폭 스티커입니다. 이게 빨갛게 빛나면서 얘가 검신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게 사용 방식이 첫 전투 때도 나와요. 이게 찔리니까 저기 이 버스트 사벨 검신을 잡아서 뺄 수가 없으니 그냥 퍼즈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연출을 하라고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정크도 빼먹을 수 없죠. 건담 프레임의 정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과거 건담 발바토스에서 변경된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파츠들을 조립할 수 있는 만큼 조립을 해봤습니다. 보면은 당연히 비다르용으로 바뀌었을 테니까 발은 발바토스 발이 그대로 남고요. 다리 프레임 같은 경우도 발바토스께 남습니다. 이게 외장 장착이나 좀 변경된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리도 거의 통으로 남고요. 비다르는 전용 스커트를 쓰기 때문에 스커트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프레임 남고 콕피트의 변경과 함께 같이 이제 흉부 프레임 일부가 남습니다. 에이아브 리액터는 그대로 갖다 쓰고요. 그래서 미카즈키가 탑승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내부가 살짝 보이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눈에 클리어 파츠만 없었지 머리 프레임도 뭐 거의 그대로 남는다고 볼 수 있죠. 이러면. 그리고 어깨 관절이 아예 바뀌면서 어깨 프레임이 남게 되고요. 그 외에 관절부나 어깨 프레임도 여기도 또 바뀌는 바람에 싹 다 이제 남는 파츠입니다. 이건 이제. 그 외에 뭐 실린더 파츠도 몇 개씩 남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거 기존 발바토스에 쓸 수 있냐?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이쪽이 훨씬 밝아요. 자, 그럼 건담 비다르 본격적으로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진짜 외형을 완성시키려면 적어도 이 핸드건은 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수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구조인지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앞쪽 스커트를 제거해서 내부를 보면서 하도록 하죠. 가만 보면 스커트 내부도 이쁘죠? 프론트 아머 내부에 이렇게 수납용 조인트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수납을 할 건데 핸드건을 가지고 와서 이 트리거 앞쪽에 여기 조그맣게 슬라이드하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 맞춰서 안쪽에서 넣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서 밑으로 슬라이드. 반대쪽도 마찬가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서 조인트에 걸어주고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조인트에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외형을 완성하려면 이걸 왜 껴야 되느냐? 이게 손잡이가 바깥에 노출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또 차밍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에 버스트 사벨은 볼 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형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비다르. 그리고 검은색이 되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컬러 면에서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뭔가 이 파일럿은 어두울 것 같다. 그런 느낌? 성격이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은 아니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인상이죠. 먼저 발매한 MG 건담 발바토스랑 비교를 해보면 역시 키는 비다르 쪽이 조금 더 큽니다. 애초에 발 디자인이 바뀌면서 키가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뭐 루푸스가 되면은 발바토스도 발
터지잖아요? 뭐 아무튼 그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냥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비슷한 구석이 그냥 겉에서 봤을 때도 허리에 실린더 하나? 아, 둘 다 건담 프레임이구나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날렵한 듯 묵직한 이런 비다르 같은 디자인이 더 취향이기는 합니다. 실제 MG도 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온 거다 보니까 외장 디테일이나 이런 조형의 느낌도 좀 더 샤프한 느낌이 많이 들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애초에 디자인부터가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네. 자, 그럼 외형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치 그 디자이너분의 일러스트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구도. 특히나 MG가 되면서 패널 라인도 굉장히 멋있어졌기 때문에 특히 그 일러스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주 좋고요. 왠지 이 가슴 위에 비다르가 서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머리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 쪽에 이제 패널 라인들과 함께 이런 점점점점 이런 디테일들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먹선만 넣어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추천. 그냥 크게 보이는 디테일이나 이런 쪽에만 먹선 넣어줘도 굉장히 이쁩니다. 거기다가 양 볼도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의 볼 디테일도 좀 인상적이고요. 외장 자체가 검은색 계통이다 보니까 좀 어두워요. 그렇지만 이 파란색이 포인트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눈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안쪽에 제가 눈동자만 스티커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 주변 프레임 디테일도 슬쩍슬쩍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다르 하면 역시 샤프한 턱, 뾰족한 턱, 이게 또 매력 포인트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몸통, 이번 MG 비다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은 색깔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설정상으로도 검은색이지만은 어깨랑 이 흉부랑 예전 프라모델들에선 이게 분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MG 비다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가 이 검은 색깔 라인들이 다 분할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 뭐 덕트 같은 디테일도 막 넣어놨어요, 흉부 쪽은. 그래서 굉장히 포인트가 된다,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 흉부의 흰색 부분도 이 디테일 좋으니까 패널 라인들에다가 먹선 싹 넣어주니까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흉부 위쪽 해치를 앞으로 슬라이드 하면 안쪽에 이제 탑승하고 있는 비다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콕피트 내부 잘 안 보이지만 이따가 프레임 보면서 좀 콕피트 내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안쪽에는 건담 프레임 A압 리액터가 양옆으로 들어가서 그 밑으로 실린더가, 가동하는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건담 프레임 잘 보이고요. 그리고 어깨 쪽으로도 이렇게 팔과 연결되어 있는 어깨 쪽 실린더도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역시 그대로 어깨도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내부 검은색 라인들 싹 다 분할, 그러면서도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패널 라인들이 좀 보입니다. 검은 색깔로. 그러면서도 이 위쪽으로도 안쪽과 바깥쪽 분할되어 있는 외장, 그러면서도 바깥쪽에도 디테일들 아주 보기가 좋고요. 발바토스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패널 라인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비다르가 이게 외장 디테일이 아주 이뻐요. 거기다가 이런 파스텔 톤의 라인들, 마킹 실드를 다 부착을 한 상태거든요.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비다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의 빈 공간에다가 아까 구성에서 봤었던 이 큰 XX,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부착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XX가 무슨 뜻이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기체에 72 악마의 번호입니다. 근데 비다르는 번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XX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바토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08번, 72 악마의 바르바토스의 번호 8번이 들어가 있죠. 이 마킹이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 부분도 보면은 이 상박, 이 부분 뒤쪽도 외장이 있어서 깔끔하게 또 앞뒤를 다 막아주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실린더 팔 안쪽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 하박 쪽도 역시 회색의 건담 프레임과 검은색, 파란색 외장들이 뭐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요 동력선들이 아주 보기가 좋죠. 이제 건담 프레임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편손으로 조립해놨다 그랬잖아요. 이 손가락이 발바토스 때는 색깔이 어두워서 디테일이 잘 안 보였는데 이게 디테일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손가락 바깥쪽도 멋지긴 하지만 이 손가락 안쪽도 와우,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 쪽도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핸드건 생각보다 눈에 띄죠. 이렇게 위쪽으로 크게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끼워져 있어야 참 이쁩니다.
그거 말고도 중간에 있는 빨간색도 다 파츠 분할에다가 그리고 디테일도 꽤 있죠. 패널 라인이 은근 들어가 있어요. 검은색 외장들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이드 스커트. 그냥 사이드 스커트가 아니라 무려 버스트 사벨의 검신 수납함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이 중간중간에 있는 틈에다가 이 110mm 라이플도 이렇게 수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방향은 어디든 편한 대로 그냥 수납을 하면 되고요. 외부 디테일도 상당히 멋지기는 한데 확실히 기존 디자인들, 그러니까 HG나 이런 쪽 디자인보다 훨씬 디테일이 좋고 더 복잡해진 느낌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마킹 실도 자그마한 놈들이 조금 붙는 그런 형태고요. 과하게 붙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앞뒤로 붙어있는 이 친구들도 다 가동하는 형태, 멋지게 가동이 다 되고요. 그리고 이 버스트 사벨을 뽑을 때는 이렇게 안쪽 프레임이 가만히 있고 겉에 있는 검은색 부분만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방식으로 아주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 프라에도 거의 다 있었던 형태죠. 아주 멋지게 슬라이드하는, 그 아주 크게 슬라이드를 하다 보니까 은근 존재감이 큰 그런 기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 역시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겉에 살짝씩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이렇게 프레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보는 스커트도 꽤 멋지고요. 이 앞쪽 스커트도 가만 보면 이제 프레임 노출된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쪽이나 이 앞쪽도 살짝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를 들추고 다리 쪽, 이 허벅지도 디테일이 꽤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것도 좋지만 앞에 살짝 파여 있는 패널 라인이죠. 저런 포인트가 또 좋더라고요. 멋있던데. 그러면서도 옆쪽도, 허벅지 뒤쪽에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옆쪽도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있지만 뒤쪽 역시 이 실린더와 함께 이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릎 쪽 보면은 좌우에 검은색이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 마킹실 조금씩 붙여가면서 디테일도 만들어주고, 종아리 쪽도 이제 안쪽에 프레임 끼워서 색 분할까지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릎 앞쪽과 종아리 뒤쪽으로 거대한 버니어가 하나씩 있죠. 이 내부의 빨간색도 당연하지만 전부 분할로 되어 있고요. 이 버니어도 자체적으로 가동하는 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로 다. 바깥쪽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이런 디테일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고요. 그리고 정강이 같은 경우도 이런 철혈 특유의 이런 디테일들,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양각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띄고, 뒤쪽으로 뭐 동력선 부분이라든가 건담 프레임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눈에 띄고요. 발목 뒤쪽으로도 당연히 실린더, 가동하는 실린더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비다를 하면 또 발 디자인이 독특하죠. 발에 접혀져 있는 헌터스 엣지라고 하는 초근접 무장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날들을 앞뒤로 다 펼쳐서 사용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 헌터스 엣지 날 부분은 다 검은색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발 옆에 있는 이 검은 색깔 라인, 여기도 파츠 분할입니다. 진짜 분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백팩도 잠깐 살펴봅시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백팩이 키마리스를 비다르로 위장하고 있는 더미 리액터죠. 백팩 정중앙에 있는 이 붉은 색깔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쪽에 빛반사용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리어 핑크가 아주 이쁘게 빛을 발하고 있죠. 이 부분 역시 가슴처럼 이렇게 리액터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백팩에도 비다르라고 하는 이름이 마킹 실이 부착이 되고요. 그리고 양옆에 있는 바인더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프레임 노출되어 있는 포인트도 되게 많고요. 흰색 분할, 마킹 실 등등등 내부까지도 이렇게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죠. 정말 분할이랑 이런 디테일들이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백팩 가동은 관절을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면은 회전 정도만 할 수 있는 느낌인데, 였다가 관절을 살짝 힘줘서 살짝 뽑아주면 이중 볼 조인트가 등장하면서 요 바인더를 아주 다양한 각도로 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스러스터도 살짝씩이지만 가동합니다. 자, 그럼 비다르의 프레임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비다르의 건담 프레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색깔입니다. 색깔이 이제 회색으로 많이 밝아졌죠. 그러면서도 기본 건담 프레임의 형태 그대로 지켜주고 있고 대신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역시 발 모양이 많이 다르다. 기존의 건담 프레임과는 사뭇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뒷모습을 보더라도 이쪽은 뭐 거의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종아리 프레임 정도 좀 다르고 실린더가 들어간 부분들이나 이런 쪽은 달라진 게 없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스커트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MG 건담 바르바토스의 프레임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차이가 좀 궁금하잖아요. 일단 뭐 당연히 방금 이야기했듯 색깔 차이는 꽤 큽니다. 굉장히 어두운 컬러였는데 밝은 회색 톤이 돼서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면 역시 색깔만 차이가 날 뿐 큰 틀에서의 디테일이나 이런 건 차이가 딱히 없어 보이죠. 근데 발 모양이 다르니까 키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상체 쪽을 보면 머리 디자인 차이 나는 거는 당연하죠. 비다르는 비다르 전용 디자인의 머리죠. 아예 눈 모양도 다르고요. 일반적인 건담 프레임과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콕피트 블록의 디자인이 많이 다릅니다. 기존 프레임 같은 경우 이렇게 금색이 사용되는, 거기다 콕피트가 이렇게 앞쪽이 열리는 이런 형태였다면 비다르는 앞쪽이 열리지는 않아요. 위쪽 슬라이드만 가능하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프레임 디테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금색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기계적인 느낌의 해치를 사용을 해요. 그 외에 A압 리액터 부분의 디테일은 동일하나 어깨 프레임이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기존의 발바토스를 보면 어깨 프레임 디자인이 조금은 비다르보다는 조금 심플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비다르가 조금 더 뭔가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어깨 가동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예 가동부, 그러니까 관절 프레임을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이젠 전에 안 되던 것들도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실린더라든가 기존에 있던 디테일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팔은 똑같은 것 같고요. 이제 골반 쪽으로 가니까 이제 기존의 스커트에도 프레임이 있던 게 스커트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마킹도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허벅지 쪽에 빨간 색깔 마킹이 없다던가, 비다르 쪽은 없죠. 그 외에 뭐 정강이는 뭐 동일한 위치에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거 센스가 프레임 상태에서 왼쪽 발목에 보면은 숫자 마킹이 있었어요. 발바토스가 08번, 실제로 솔로몬의 72 악마의 바르바토스가 8번째죠. 그래서 08번인데 비다르는 약간 이 72 악마에는 소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XX, 본인의 원래 A압 리액터를 살짝 가려놨기 때문에 키마리스 넘버가 아니죠. 원래 키마리스라면 이제 66번이 붙어야 하는데 비다르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발 모양의 차이는 당연히 이제 키 차이로 이어지죠. 좀 더 굽을 신은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모양이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 뒤에도 이 넘버 관련 마킹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에 프레임 디테일이 사뭇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프레임도 비다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좀 달라졌거든요. 종아리 옆에 조인트가 있냐 없냐 차이도 꽤 크고요. 약간의 디테일 변화도 보이죠. 거기에 무릎 디자인 차이도 은근 많이 나죠? 그리고 비다르의 백팩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디테일까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콕피트 디테일도 다시 한번 봅시다. 외장을 씌워놓은 상태에서는 분리가 안 되지만 프레임 상태에선 이게 흉부를 살짝 들면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콕피트를 밑으로 살살 힘주면서 살짝 이렇게 쏙 하고 빼주면 빠집니다. 자, 조립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콕피트는 두 종류. 아르야식 시스템 타입 2의 발동 전과 발동 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발동 후를 조립을 해놓은 상태예요. 파일럿인 비다르의 머리 양옆으로 시스템이 오프일 때는 해치가 닫혀있고 시스템이 켜지면 안쪽에 붉은 색깔 빛과 함께 해치가 열리죠. MG에서는 그 부분은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은색과 빨간색 부분은 스티커로 부착을 해놓은 형태예요. 그리고 탑승하고 있는 비다리의 모습도 뭐 깔끔하죠? 이제 가면 디테일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은 목부터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개 돌리는데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고개를 드는 부분에는 머리 안쪽으로 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볼관절 이외에
축이 한 번 더 가동을 하면서 고개를 크게 들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축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역시나 크게 들고 숙일 때 도와줍니다. 다음은 어깨입니다. 비다리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가 이 어깨 관절인데요. 아예 관절 자체를 갈아 엎었기 때문에 발바토스랑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어깨를 앞으로 빼고 뒤로 넘기고 해서 원래는 뒤로 넘기는 게 안 됐습니다. 앞으로 빼는 것만 가능했어요. 자, 기존 MG 발바토스 프레임 어깨 보도록 하죠. 앞으로 빼는 거 됩니다 하면서 실린더 가동을 하죠. 그래서 빼는 건 되는데 뒤로 넘기는 거 안 됐어요. 근데 비다르부터는 건담 프레임을 크게 개선하면서 이 부분의 관절이 더 크게 가동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뀌면서도 이 실린더 가동은 다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깨를 들어 올리는 부분도 가동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역시나 이 부분 기존 발바토스의 건담 프레임은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어깨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가동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어깨를 앞으로 빼는 가동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선된 프레임으로 더 편안하게 다양한 각도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요. 어깨 외장 역시 그냥 이렇게 들고 내리는 정도로 끝이 아니라 어깨 프레임에 축이 하나 들어가면서 앞뒤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팔 옆으로 드는 기본 관절들은 다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깨에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팔 회전부 뭐 당연히 잘 되고요. 튼튼하고요. 팔꿈치는 기존 발바토스랑 동일합니다. 관절이 쭉 굽혀지면서 뒤에서 봤을 때 이 실린더도 전부 다 가동을 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동하는 이중관절이죠. 아래쪽 관절 하나 움직이면서 실린더 가동하고 가운데가 가동을 추가로 해주는 이런 느낌. 그리고 손목 여전히 뭐 좋습니다.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꺾고 회전이야 축으로 잘 되고 무엇보다 손목을 이렇게 뻗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죠. 특히나 이 가동은 버스트 사벨 액션의 가장 중요한 가동이라서 아주 잘 되어 있다 봅니다. 그리고 허리도 기존 발바토스와 같습니다. 축관절을 통해서 가동하는 이런 허리. 대신에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가동할 때 아래쪽 실린더 지금 관절이 쭉 늘어나죠. 갑자기 허리에 잘 붙어있던 애가 바깥으로 빠지는 느낌 들잖아요. 더 돌리면 진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흉부에서 크게 상체를 들고 내릴 수 있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 이 흉부 가동도 아주 깔끔하고요. 특히 숙이는 게 아주 특화되어 있다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들었다가 숙이는 게 아주 또 엄청나죠. 그리고 골반 쪽에서도 이렇게 좌우로 스윙할 수 있도록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흉부에서도 크게 스윙할 수 있는 관절 들어가 있고요. 이때 실린더 가동이 가장 볼만하죠. 가장 크게 가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관절, 이 전면부 스커트가 핸드건 때문에 아무래도 프레임에 좀 막히는 편이에요.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사이드 스커트는 이렇게 위로 들었다 내렸다 축관절에다가 회전도 축관절에 그 바깥쪽에 볼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만 관절이 3개인 거죠 지금.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 고관절도 축이동이 있죠. 밑으로 이렇게 축이 내려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때 다리를 들면서 이 전면부 스커트를 좀 피해주면 90도 이상으로 아주 크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드는 것도 뭐 아주 크게 들어지고요. 대신에 이 고관절이 지금 발바토스를 조립한 지 오래된 분들은 아마 이 고관절이 조금 특히 이 옆으로 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축이동 같은 부분들이 약간 헐거울 수 있어요. 나중 가면은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벅지 회전 이제 편안하게 또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 가동도 아주 기존과 같습니다. 아래쪽 관절 움직이면서 종아리가 슬라이드 하면서 위에 관절 움직이면서 실린더가 들어가면서 크게 가동을 하는 무릎. 요때도 굉장히 멋진 가동 형태죠. 특히나 이렇게 드러나는 프레임 요런 게 또 멋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특히나 이 실린더 가동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실린더 가동 멋져요 아주. 근데 이게 건담 프레임이 무릎 가동 시켜보면은 이거 3중 프레임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동그란 부분 이 가동축이 2번 움직여요. 잘 보면 이 프레임의 돌기들이 정렬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한 번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서 분명 좌우에 있는 작은 돌기 부분들이 움직였는데 이게 프레임에 막히면서 가운데 있는 돌기가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돌기가 일렬로 나란히 서게 되죠. 다시 보면은 이렇게 한번 바깥쪽 축이 움직이다가 안쪽 축이 한 번 더 움직이면서 이렇게 두 번 움직이는 무릎. 이게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발목 역시 기존과 같습니다. 실린더 뒤에서 볼 조인트로 같이 돌아가주는 형태의 발목, 축관절로 돌아갈 수 있고요. 발목을 여기서 앞으로 굽히고 뒤로 뻗고 할 때 실린더 가동도 아주 멋있죠. 발바닥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번엔 없는 듯 보입니다만 이렇게 헌터스 엣지를 가동하면은 바깥으로 뻗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축관절을 통해서 발목을 안쪽으로 크게 꺾어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멋진 무릎 꿇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관절도 많이 올라가고 무릎도 잘 굽혀지니까요. 발바닥이 좀 높이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무릎 꿇는 데 지장은 없다라는 게 포인트네요. 자, 이제 액션 포즈 취해줄 건데 먼저 라이플 손의 사용 방법. 110mm 라이플, 핸드건 둘 다 적용되는 건데요. 라이플 손을 가지고 와서 일단 검지손가락을 방아쇠 쪽에 먼저 넣어줍니다. 이렇게 고리 걸듯 손가락 걸었으면은 그대로 손잡이 쪽으로 이렇게 뒤로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장착 끝! 자, 이렇게 라이플 들려주고 기본 스탠딩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 110mm 라이플 뭐 거의 사용한 적이 없지만 주 무장이 버스트 사벨이었으니까요. 아니면 핸드건 쓰던가. 뭐 근데 건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라이플 들고 있는 모습이긴 하니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는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역시 또 라이플 들었으면 사격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것보다 라이플 디자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샤프한 외형 덕분인지 쭉쭉 뻗는 액션이 되게 잘 나옵니다. 특히나 발끝이 되게 뾰족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발 모양 그리고 스커트도 뒤에 뾰족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죠. 자, 먼저 첫 전투 시작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우주를 이동하고 있는 느낌으로 나왔었죠? 그 느낌으로 이제 한창 비행하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속도를 이용을 해서 적을 찔러버리는 그런 전술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확실히 멋있는 액션이기도 했어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그 느낌 아주 좋았고요. 이 액션을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리 두 개 다 보이게끔 눈매만 살짝 보이게 이런 거 좋죠. 그리고 이렇게 적을 찔렀는데 적이 이 버스트 사벨 검신을 탁 잡고 안 놔준다. 그럴 때 이제 이 검신은 그냥 바로 퍼지. 하면 이제 아까 연출용으로 들어있던 이걸 쓰는 겁니다. 딱 도킹 부위도 지금 이것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거든요. 디테일 표현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은 돌아서서 또 다른 검신을 스커트에서 뽑아오는 액션.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사이드 스커트가 슬라이드 하면서 버스트 사벨을 뽑기 좋은 길이로 만들어주죠. 정면에서 보면은 딱 이런 액션입니다. 이 연장되어 있는 프레임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액션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샥 뽑아오는 요런 거 말이죠. 해서 다시 얘는 들어오고 느낌 좋습니다. 그쵸? 다음은 헌터스 엣지 포즈. 이렇게 다리를 크게 들고 헌터스 엣지를 전개해서 뭐 내려 찍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들면서 올려 차버린다든가 이런 액션들이 인상적이죠. 그리고 나오는 이것만큼은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핸드건 꺼내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 하필 수납이 전면부 스커트냐고 이게. 아무튼 이렇게 뽑아서 양쪽 다 뽑아서 이제 손에 들려줘야겠죠. 그렇게 핸드건을 꺼내서 양옆으로 난사하던 그 포즈. 막 저남들의 미사일을 이걸로 한 번에 요격을 해버리는 게 인상적이었죠. 정면에서 보면은 딱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드건이 연사력이 좋다라는 그런 설정이다 보니까 순식간에 막 빠바바바방 터지던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번엔 다리를 벌리고 고개도 돌리고 이제 박스아트처럼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박스아트도 충분히 멋진 포즈잖아요. 박력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구도로 전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번엔 역시 쌍권총 들었으면 빼놓을 수 없는 포즈. 어찌 보면 쌍권총의 대표 포즈라고 할 수 있는 그 포즈 취해봤습니다. 안 하면 좀 섭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건담 비달 리뷰를 해봤습니다. 역시 비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철혈의 오펀스 TV판 디자인 탑을 두고 막 겨뤄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디자인의 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TV판 보는 내내 보고서 디자인 딱 보고서 야 저건 진짜 멋있다 했던 거는 비다르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건데 키마리스 비다르로 바뀔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그대로 가도 되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계속 있더라고요. 물론 이 MG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기존의 건담 바르바토스의 프레임을 좀 개수를 해서 어깨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원판이 좋다 보니까 그 외에는 거의 바뀐 것도 없어요. 그나마 이제 외장을 위한 종아리 프레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콕피트 때문이라도 흉부 프레임이 좀 바뀌었다든가 뭐 가동이 바뀐 부분은 따로 없잖아요. 그 어깨 이외에는. 기존 바르바토스 프레임도 야 진짜 잘 나왔다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훨씬 더 좋아진 셈인 거죠. 특히나 외장의 디테일들은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디자이너분의 오리지널 일러스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디테일이 아주 만족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자동 권총 모먼트라든가 아니면은 콕피트의 선택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왠지 내 몸을 마음껏 써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콕피트 마음에 들었습니다. 파일럿 피규어도 그 포즈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단지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하자면 처음 조립했을 때는 크게 못 느꼈던 부분인데 액션 포즈 취하면서 느끼게 된 부분, 고관절에 다리를 앞으로 들고 내리는 메인 축관절 부분이 미묘하게 좀 느슨합니다. 다리 지탱하고 이러는 거에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근데 포즈 취하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좀 다리가 뒤로 넘어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계속 만지다 보면은 조금씩 막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지탱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리고 종아리 쪽 버니어, 앞쪽에 정강이 쪽 버니어는 축으로 제대로 잡혀있는 버니어인데 종아리 쪽은 C형 관절로 물어주는 거거든요. 저거 은근 포즈 취하면서 빠집니다. 저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크게 불편한 거 없이 다 좋았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실.